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언론 얘기 다룰 건데 진짜 특수통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 이 기자 고생하시는군요. 아니 작년에는 선배도 나오셨던 좀 것 같은데.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회에 다 그냥 꿰차고 하시죠. 저도 사실 오늘 하루만 특별히 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아니요, 그냥 휴가 더 하라 그러고 계속 갑시다. 오늘 우리 특수통 변상욱 선배가 해주실 얘기들이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얘기들이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직 해병 특검이 일부 개신교 목사와 종교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했죠. 네, 기독교계에서는 거물로 불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그리고 순복음교회 그렇죠. 근데 종교계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글쎄요. 심지어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갑자기 그 얘기가 툭 튀어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당론인지 아니면 뭐 개별적인 대변인의 논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당 수석 대변인이 낸 논평이니 당 입장이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종교 침해냐 신성을 침해한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됐는데 첫 번째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당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특검은 아무튼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책무가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것이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나가서 몸으로 군대를 막았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적폐가 청산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살살해요. 우리는 좀 봐줘요. 왜 우리까지 그래요.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엄중한 상황이다. 두 번째, 교회는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신성한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사람이죠. 목사는 교회에서 한 직분을 맡고 있는 존재지 CEO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그리고 사실 기독교적 교리상으로도 10계명의 제1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제2조는 엉뚱한 거 신성하다고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교회가 꿰차고 들어가면 자칫하면 교리 위배이자 신성 모독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예배 중이었거나 종교적인 집회를 열어서 뭐 신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있었을 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이건 종교 탄압의 여지도 조금은 있고 조금은 더 예우를 갖춰주거나 아니면 좀 사정을 봐줄 여지가 있었는데 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한 개인의 휴대폰이라든가 뭐 서류 PC들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공적인 집회나 공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공공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들어간 거는 침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이나 그 존재 자체를 문제를 삼거나 기독교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갖다 막아서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압수수색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 그다음 교회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결백하다면 지금에도 빨리빨리 증거 있는 거 다 내놓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 예의를 좀 더 갖춰주면 안 되겠냐? 뭐 참고인 조사인데 조금 느슨하게 자발적으로 나중에 다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냐? 이러한 디테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돌리고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백하다면 빨리 내놓고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거 하나는 특검 쪽에 문제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면 이게 이걸 법정 용어로 비례성 최소의 원칙 이거를 했을 때 생기는 피해와 이거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을 놓고 볼 때 너무 혹시 이게 차이가 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라든가 김장한 목사라는 분이 신망을 가지고 여지껏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인데 혹시 되게 뭐 취재 경험상 아실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했을 때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유예 뭐 별거 아니네요. 결국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또 기소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됐든 너무 피해가 크다.
한번 무너진 피해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거나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아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되돌릴 수 없다. 이런 피해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최소 비례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건데 대개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보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쓰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서는 또는 법원으로서는 야 이거는 뒤져서 나올 수도 꽤나 있겠다라고 하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청구하고 발부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도 뭐 특검에서 하고 싶다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장을 청구했을 발부해서 때 법원에서 발부가 돼야 갈 수 있는 가지고 건데. 나가는 거니까 결국 법원도 영장 청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소명이 된다. 소명이 된다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전화를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했을까라든가 그 타이밍에 거기에 딱 전화를 한 것들이 몇 개 더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발부가 된 거니까 교회가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통일교 본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통일교 관련된 뭐 혐의들은 지금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영수증까지 나오고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비례 뭐 비례 공천 관련된 청탁도 나오고 자 그런데 그러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통일교도 수사를 하니까 통일교가 아닌 일반 개신교도 수사 대상에 혐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보면 특정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언론사인 경우가 더 심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두 곳 다 언론들을 소유한 나름대로의 종교단체가 돼버렸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그냥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자면 뭐 용어상으로 피존재 구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태생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곳 태생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피존재 구속성,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언론은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도해서 다치건 자기가 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건 또는 끌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갇히건 간에 언론은 내가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언론의 피존재 구속상. 언론이 태생적으로 언론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문제지 언론의 태생적인 한계를 내가 속한 회사여서라든가 우리에게 봉급주는 경영주인데라든가 우리의 창업주신데 이거는 언론의 태생적 한계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태생적 한계는 언론은 어쩔 수 없어. 위험한데도 저렇게 뛰어들어서 악착같이 보도를 하는군. 이게 언론의 태생적 한계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최소한 언론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언론인이 된 것도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을 중요시하고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거지 진실로부터 슬그머니 벗어나서 태생적인 한계 슬쩍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요. 특검 수사 지금 3개나 진행이 되고 있고 개혁적 조치들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 변상욱 선배가 눈여겨보시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언론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MBC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대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 지금 언론계에 던져진 과제는 첫째는 언론계에 심겨져 있는 정치적 참호 내지는 정치적 진지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고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얼굴만 살짝 내놓고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것도 그 투쟁이 국민을 위하거나 자기가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위한 지나가는 정권을 위한 어떤 투쟁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부 인물들이 정치적 참호를 구축하고 그 안에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핵심적인 인물 몇 명이 있죠? 있죠. 예를 들면은 제일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 글쎄요. 지금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들만 한다면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들의 광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예, 민영삼 사장. 이 양반 맨 처음에 임명될 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원서에 써넣어야 될 필수 사항이 있는데 이거 왜 하나도 안 썼냐. 네.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 문제가 계속됐던 거죠. 물론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그다음에 안철수 캠프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그럼 또 그다음에 예, 윤석열 캠프로 갔다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팀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는 특정 보수 구구 유튜브의 유튜버였죠. 패널로 계속 나오는 특히 김건희 전 여사가 굉장히 애청한다고 애창했다는, 알려졌던 종편에서 네, 가장 패널이었죠. 많이 출연한 유튜버 중에 두 번째로 꼽힌 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때 너무 문제가 크니까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방송 심사에서 수정 또는 조정 내지는 나름대로 이걸 뭐랄까요? 개선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때 TV조선 등이 막말을 마구 하는 평론가를 퇴출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퇴출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런 전력이 있으신 TV조선 등에 예.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띤 종편 방송에서조차 막말로 퇴출된 평론가였다. 누가 제일 심하지 누구를 퇴출시켜야지 할 때 이분이 꼽혔는데 네. 제가 예를 들게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는 촉새의 입을 봉쇄해야 된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미친 수준이다. 이게 서울특별시장이냐.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중국 우한시장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놓고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놓고도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나 끼고 거짓말하는 위선자다. 이런 식의 막말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승승장구했는데 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버팅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장관급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진숙 자리죠. 방통위원장. 네. 불행하게도 MBC 출신입니다만. 예.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국무회의에 제발 오지 말라고 배석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네. 또 왜 그 이유는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지난 행보를 감사한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안 되겠다. 감사원의 결과도 있고 아무튼 앞으로는 국무회의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24년 7월에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튼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라고 주의를 했고 대전 MBC 시절에 조사를 했어요. 직원의 94%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던 인물입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직원의 94%의 퇴진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금 고발당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건져내는 과정에서 PC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폐기 조치하고 파쇄한 그 혐의를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네. 이런 논란들은 늘 반복돼 왔던 일이긴 대거 합니다. 교체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예. 근데 또 헌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건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일 예. 텐데 그러나 지금 이 변상욱 기자가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네. 그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예. 지금 이 기자께서 아주 지적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중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예.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 지적하시는 예. 거죠. 임기가 보장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네. 임기를 보장해주고 네. 있는 건데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 어떻게든 제 임무를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꽂아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이 기관이 망가지든 말든 하면서 일을 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언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예, 너무 많아서 많은데.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예. TBS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죠. TBS. 네. 그러니까 언론계에 행해진 부당한 탄압에 대한 원상 회복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두 개 있는데 네. 하나는 MBC에 취해진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소송. 예, 네. 도대체 뭐가 진상이었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MBC를 그렇게 탄압한 건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재판 없던 걸로 합시다. 소송을 취하할 테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외교부도 사과를 했죠. MBC에는. 그러나 이제 그건 뒤처리가 아직 남아 신임 있는 외교부 것이고. 장관이 예, 이제 그것도 사과한 신입이니까 거죠. 했겠죠. 두 번째는 TBS 문제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처리에 의해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 하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지금 다뤄야 될 시점인데 이게 전국적인 규모의 지상파 방송이 아니니까 네. 자꾸 의제에서 빠져나갑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으로 예.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예산이 뚝 끊겼고 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채로 지금 10개월째 버티고는 있는데 10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은 2개 정도인가 아마 살아남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치 권력이 싫어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결단과 그 같은 정파의 의원들이 뒤를 받쳐가지고 공영방송을 없앨 수 있는가. 이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은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자기들 자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거기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 조례를 원상회복 일단 시켜서 직원들을 다시 근무를 시키고 방송을 원대복귀 시킨 다음에 지역 공영방송이 이런 식의 지방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탄압에 의해서 문을 닫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있는 거죠. 네. 언론 개혁도 뭐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의 특수통, 변상욱 선배가 지적한 부분들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개혁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명확한 반성과 지적과 비판을 받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의 통찰 특수통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